안녕하세요. 얼집쌤입니다. 네, 결혼하면서 잠시 쉬고 있지만 7년 근무했습니다. 7년 동안 만 2세, 4세 반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1대7 비율에 추가로 아동이 2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1명에 9명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3년, 민간에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대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었습니다. 근무하던 마지막 연도에 아마 4, 5월 신학기 시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2년 전의 일이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직업을 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이런 힘든 상황을 겪지만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힘을 낸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일단 그때 당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투담임으로 4세반이 신설이 되어서 2명 선생님의 아이들이 14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추가로 입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 학기로 정신이 없었지만 아이들 적응 시기라 이제 같이 또 재미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추가 아동이 들어온다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부터 좀 느낌은 이상했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학부모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동 원서를 주셨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 원장님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말과 아이를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동이 입소하면 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적응 기간을 둡니다. 첫날은 1시간부터 이제 이튿날은 2시간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게 되는 거죠. 그날도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 아이도 적응 기간을 두고 2시간 정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님이 오시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그 어린이집은 1층에서 이제 벨을 누르면 1층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 있던 2층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는 방식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왔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반 선생님께 저희 반 아이들을 부탁드리고 이제 그 아이 손을 잡고 내려와서 이제 땡땡이 신발 꺼내볼까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직접 꺼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발 위치도 알게 하고 자신의 이름도 익히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자기 신발도 잘 꺼내고 잘 신었고 어머니랑 또 저랑도 잘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장문의 카톡이 오게 됩니다. 아직 엄청 어린 아기한테 어떻게 혼자서 신발을 꺼내게 할 수가 있냐,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직 어린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선생님이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떻게 하겠냐,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이런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물론 4세도 어린 나이입니다. 부모 눈에는 더 이제 한없이 어리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육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지 신발을 이제 꺼내게 했다는 것만 보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건지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 교육상 그렇게 했다는 점, 또 이제 산책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 아이들을 한 명씩 케어하려고 하지만 신발은 스스로 꺼내어 신어보기도 하고, 이제 물론 힘들어하면 당연히 가서 도와주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는 듯한 이제 문장이 왔고, 결국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이제 연락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연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이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이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원장실로 갔죠. 그런데 이제 원장실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어머니께서 해 뜨자마자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와 잘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듯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니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상황, 카톡, 어제 연락했던 거 이제 다 보여드렸죠. 이제 원장님 보시고 일단은 그 엄마를 잘 달랬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하셨고, 이제 저는 이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탈모나 이제 장 트러블이 이제 계속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행히 적응을 잘해서 이제 무사히 하루하루 지나가는구나 했지만, 이제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있었다면 날짜를 이제 다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상처 하나 나기를 원치 않고, 놀다가 넘어질까 걱정하고 애기들끼리 싸우진 않을까, 이제 아이들이 있는 동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장난감을 두고 싸우거나 또 장난감 이제를 밟아가지고 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제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이제 연고나 상처 밴드, 이제 구급 약품을 꼭 구비해두고 이제 항상 부모님께도 양해의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비해 또 덩치도 좀 컸고 또 개구쟁이처럼 이제 장난이 많아서 이제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블럭들을 이제 밟다가 이제 빨갛게 되거나 이제 붓게 되면 이제 바로 연락을 드리거나, 이제 또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면 어머니의 그런 특성을 아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날은 또 괜찮아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날도 있지만, 또 다른 날은 전화가 와서 이제 엄청 화를 내시고 이제 원장님께도 호출이 되어서 이제 그날은 거의 거의 끝났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살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생각이 커지는 나이다 보기 때문에 거짓말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사도 주장해야 되고, 이제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가 싸우고 났을 때 이제 친구가 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어머님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한 말은 무조건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믿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만 맞고 다른 아이들은 다 틀렸고 나쁘고 못됐다고 하는 건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이제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음날 이제 아이가 등원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면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저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아이한테 혹시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었어? 라고 하면 응 맞아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 어제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냥 이제 신고 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직 트라우마라서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좀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아서 음, 워낙 어머니가 좀 유별나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등원을 하게 되면 이제 투다님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몸 이제 곳곳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제 종종 집에서 나서 온 상처를 저희가 등원하자마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아이의 몸을 상태로 확인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을 찍은 그 시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제 어머님 입에서 아 집에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와야 이제 그 뭐 상처나 흉터나 이런 게 있어도 이제 그날은 괜찮은 거였어요. 이제 그날은 이제 단추 옷을 입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때는 18명을 케어를 했어야 됐으니까요. 이 아이를 아침에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이제 낮잠을 자고 이제 하원하는 시간에 혹시나 왠지 단추 옷을 이제 약간 들쳐서 보고 싶길래 봤더니 이제 단추 이 자국이 낮잠을 자면서 눌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약간 이렇게 단추 위치 빨갛게 단추 자국처럼 표시가 나 있길래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그냥 보내면 일이 이제 커질 거니까 어머니께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셨고 아동 이제 학대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짜고짜 욕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이제 저는 아무 말을 못해서 너무 놀라고 그대로 어렸고 이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투다님 선생님이 대신 전화를 받고 그러면 신고하시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 그 뒤로는 상상해 가시겠지만 이제 문자로 뭐 무슨 년아 뭐 밤길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너 죽이겠다 등 이제 저랑 이제 투다님 선생한테 계속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기들 하원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제 제가 케어를 이제 못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원장님도 이제 전화를 받으셨겠죠. 그 이제 원장님 내려오라고 하셔서 이제 가니까 이제 어머님이 지금 바로 오고 계신다고 한다. CCTV를 보겠다고 하셔서 이제 보러 오시라고 했고 나 지금 내가 오늘 그거 CCTV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괜찮다 안심해라 이제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협박받고 있다. 이제 원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이제 원장님 알아서 내가 하겠다. 대신 교실에서 내려오지 마. 라고 하셔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제 둘이서 교실에서 이제 덜덜덜덜 이제 떨고 있었죠.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싶고 내가 진짜 지금 뭐 때문에 이래야 하지 하는 생각에 이제 진짜 1분이 1시간 1년처럼 이제 기다렸는데 한 시간이 지났나? 어머님이 잠시 뒤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에 올라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일반 애들은 아직 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있는 가운데 저한테 다 오시더니 이제 배를 확 꼬집으면서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막 꼬집히고 이러니까 그 원장님 다시 막 올라오셨길래 이제 저한테 한 행동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냥 한숨만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가 CCTV를 봤는데 이건 아동학대다. 제가 아이의 단추 자국을 보려고 옷을 들춘 게 아이 그러니까 뭐 꼬집듯이 멱살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했더니 이제 그 어머니는 대화가 안 되고 무조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원장님이 선생님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알겠다고 신고해라 하고 애를 데리고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잠깐 사이에 이제 저는 그냥 이게 뭐지? 그런 기분이 느껴졌죠. 그리고 잠시 뒤에 경찰차가 정말로 왔고 저는 경찰차를 보는 순간 이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고까지 당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눈물만 계속 나왔죠. 근데 경찰이 와서 이런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제 한 90%는 거짓 좀 오해를 하신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고 위로를 해주시고는 이제 원장실로 가서 CCTV를 수거해 가셨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그런 조짐이 혹시 보이면 이제 주변 선생님께 취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경찰한테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살면서 아동학대를 이제 신고를 당해본, 물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뭐 아마 진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느껴질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제 다시 어린이집으로 갈 생각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 그 4살 반 아이들이 어머님들께서 5살에 같이 올라가 주면 안 되겠냐 하고 요청도 받았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 만족감이 되게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날 경찰이 전화가 왔고 자기들이 돌려봤는데 그런 요소들이 안 보인다. 근데 아기 엄마가 안 받아들여서 엄마가 다시 요청한 날짜에 CCTV를 보려고 한다. 이제 괜찮겠냐? 근데 뭐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제 무슨 날짜를 요청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기분이 안 좋았던 날, 뭐 상처가 났던 날, 넘어졌던 날, 친구랑 싸웠다고 한 날, 선생님한테 뭐 혼났다고 한 날, 뭐 이렇게 여러 날짜를 이제 뭐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가져가시고 한 이틀 정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랑 그 투담임 선생님은 진짜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몰골을 유지했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갔습니다. 다른 어머님들이 이제 선생님 상태들이 다 안 좋으시니까 뭐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셔도 괜찮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이들에게 티를 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계속 눈물이 나니까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소홀히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연락이 계속 안 오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경찰이 다 받고 확인을 했는데 전혀 그런 요소가 없다 라고 어머님께 이제 보고를 했는데 또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같이 이제 그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이제 경찰이 오히려 어머님 자꾸 이러시다가 이제 선생님이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말이 안 나오죠. 그러고 원장님이 다시 저에게 아이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셔서 이제 진짜 그런 표정을 지어본 적은 없는데 원장님도 그 말을 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고 이제 화도 났는데 뭐 아이를 받아주면 나는 그만둘 거다.
뭐 나는 지금 맞고소를 해도 속이 안 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장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아이짐을 싸서 이제 1층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이제 그런 아동학대라는 신고가 이제 끝이 나버린 거죠. 어이없죠? 아니요, 전혀요. 만약 사과의 문자나 뭐 전화라도 주셨다면 이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좀 치료가 됐겠죠.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지만 그 다른 투담임 선생님께 너 밤길 조심해 라는 문자를 끝으로 연락이 오지도 이제 차단을 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 하고 싶었죠.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 다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료 선생님들도 왜 참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도 목소리도 듣고 싶지도 그냥 아예 더 이상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고 또 원장님도 지치셔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호구다 멍청이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그 해가 어린이집에서의 마지막 해가 되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어머님들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 겁이 났거든요. 제가 하면 다른 일을 하지 어린이집으로는 아마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들렸죠. 이제 다른 동네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는데 하필 참 세상이 좁은 게 저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하필 또 그 아이 담당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엄마가 착하시다고 하길래 조금 정신을 차리셨나 했더니 불과 몇 주 뒤에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그 선생님도 신고안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아이는 거기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선생님들 피를 말리고 싶으신 건가?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 그렇게 못 믿겠다면 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고 퇴사하고 이제 결혼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같이 투다님하던 선생님께 연락이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하셨는데 이제 그 동네 맘카페에 다른 어머님이 이제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뭘 물어보시는 글을 올리셨는데 누가 봐도 저를 신고했던 엄마가 4세 반에 머리 긴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들을 계속 혼내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어휴 뭐 이런 글들로 댓글을 남기셨고 놀라운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댓글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어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다시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라는 생각에 또 겁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얘기를 알던 남편이 너무 화를 내면서 이제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제 다시 이제 그 글을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잠시 뒤 그 댓글에 이제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던 다른 어머님이 이제 그런 선생님 아니었다. 우리 애는 그 선생님 그만둔다고 며칠을 울었다. 나는 그 선생님 같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장님이 그 댓글을 신고하셨고 맘카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그 댓글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종종 또 그 엄마가 저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겁도 나고 이제 그 동네를 잘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시간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종종 그때 제가 담당하던 아이들의 어머님이 연락이 오셔서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에서야 어머님들께 그 이야기를 하면 왜 그때 이야기를 안 했냐, 그럼 도와주지 않았겠냐고 하시면서 화를 대신 내주시기도 하죠. 지금 웃으면서 그래도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에 가기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선생님들 때문에 현직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밤낮 수고하시고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린이집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생각나는 그런 많은 썰들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행복한 기억도 많으니까요. 물론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기억에는 너무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이고 아마 신고 그런 당한 걸 이제 주작으로 쓸 만큼 이제 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선생님도 있었구나라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잘 들어주셨다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저는 응원합니다.